심리학과 역사의 만남. 심리학을 공부한 뒤부터 무엇이든 심리학으로 보는 버릇이 생겼다. 신문기사,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까지도. 물론 심리학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거나 심리적 관점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은 워낙 복잡해서 사람의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인 세상에서 심리적 관점은 여전히 유용하다.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볼 수 있고 미처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을 뿐더러 모호함이 선명함으로 바뀌기도 한다. 역사 분야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던 역사도 심리학이라는 조명으로 비추어 보면 생명력이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와는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왕이나 지도자를 비롯한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우리네 범인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의 전작,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을 읽은 독자들은 이런 서평을 남겼다. 그들도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고뇌와 열등감, 그리고 언제 자신이 내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다. 놀랍지 않은가? 왕인데. 아이디 스트럭 러브. 왕도 지극히 단순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아이디 비지 브라운. 그렇다. 왕을 비롯하여 역사에 등장하는 이들도 모두 인간이다. 비록 시대와 환경이 다르고 지위와 역할이 다르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이런 측면에서 심리적 관점은 우리가 역사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 사실 역사와 심리학은 인간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두 분야의 학자들은 서로에 대하여 매우 무관심하다. 당연히 학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을 연구를 해야 하므로 다른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자연과학에서는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하다지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요원한 일인 듯하다. 그러나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필자에게 역사만큼 매력적인 주제는 없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그 안에는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왜 로마인가? 고대 로마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로마에 대한 연구 결과와 다양한 자료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로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로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얻은 인기와 무관하지 않다. 필자 역시 애독자 중에 한 사람이다. 로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당대에도 있었다. 기원전 167년 마케도니아를 정복한 로마가 그리스에서 인질로 데리고 온 천여 명의 귀족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자신의 저서 역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면 로마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53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전에 없었다. 이것 이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어디 있으며 누가 다른 주제를 연구할 수 있겠는가. 로마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두 귀족에게 자신의 저서 로마사 이야기를 헌정했다. 이 책은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의 저서 로마사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한 일종의 정치 해설서이다.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다. 보잘것없는 선물을 삼가 두 분께 드리려 합니다. 두 분이 베풀어 주신 호의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로서는 감히 이보다 더 나은 선물을 바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모든 지식과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 그리고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후원자이자 공화주의자인 두 귀족에게 이 책을 헌정했다.
이를 보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마키아벨리가 조국 피렌체의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주제로 로마를 꼽았음을 알 수 있다. 사학자들 중에서도 로마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증주의 사가였던 독일의 랑케는 1854년 바이에른의 왕 막시밀리안 2세 앞에서 19회에 걸쳐 역사 강의를 했는데 두 번째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대사는 모두 로마사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울이 호수로 흘러들어가듯이, 그리고 근대사는 다시금 모두 로마사에서 흘러나옵니다. 로마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저는 과감히 주장합니다. 랑케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독일의 사학자 몸제는 대표 저서가 로마사일 정도로 로마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저술한 로마법 연구의 권위자이다. 그는 또한 1902년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로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영국의 에드워드 기번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저서 로마 제국 쇠망사는 너무나 유명해서 제목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제대로 읽은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로 분량이 워낙 방대하다. 그는 트라야누스 황제부터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감동과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시오노 나나미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지금도 끊임없이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소설이 나오고 로마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와 각종 저술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로마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원전 753년에 건국되어 기원 후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존속했던 로마를 공부하다 보니 엄청난 자료와 방대한 내용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책에 담을 수는 없었다.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로마가 위대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공화정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로마의 시작부터 공화정까지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로마사를 주로 연구하는 영국의 사학자 필립 마티작은 자신의 저서 로마 공화정에서 이렇게 말한다. 로마 제국의 기반은 대부분 공화정 시기에 다져졌다. 그런데 공화정이라는 시대를 선택하니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왕정과 제정에서는 왕과 황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면 되지만 공화정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다. 필자의 전작,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왕과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글을 썼기 때문인지 너무나 당연하게 로마에서도 인물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공화정은 영웅을 배격하는 정치제도였다. 당연히 영웅이나 인물이 존재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인물이 아닌 제도와 사건을 중심으로 로마의 공화정을 풀어내기로 했다. 공화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책은 크게 4장으로 구분했다. 1장은 로마의 건국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신화를 다루었다. 신화의 내용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건국 신화에는 로마인들의 생각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 2장은 로마를 융성하게 만들었던 기초인 공화정이라는 제도를 주제로 삼았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공화정의 장단점, 특히 이 정치제도가 진가를 발휘했던 포에니 전쟁도 다루었다. 3장은 로마의 군대와 전쟁 이야기이다. 공화정이 로마의 기초였다면 전쟁은 로마의 실천이었다. 구체적으로 적을 동화시키는 방법과 백전백승의 이유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4장은 공화정 말기에 극심해진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불안, 그 속에 숨어있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을 주제로 잡았다. 그리고 각 장의 끝마다 관련 주제들을 짧게 서술했다. 역사와 심리학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밀린 숙제가 있는 듯했다.
바로 두 분야의 만남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조사해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 분명히 역사와 심리학을 접목하려는 연구나 저술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역사학과 심리학에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보았다. 처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수고가 필요했지만 상당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역사와 심리학의 접목이 왜 가능하고 필요한지, 지금까지 어떠한 시도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두 분야의 접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주면 좋겠다. 본문에 언급한 책들 중에서 시중에 구할 수 있는 책과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아 구할 수 없는 책은 기호로 구분해 표시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심리학자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원어와 생몰년을 기록했고 두 번째부터는 표시하지 않았다. 로마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가급적 라틴어를 사용하려고 했고 특히 로마인의 이름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은 라틴어로 표기했다. 그러나 그리스어가 익숙한 사람들을 위하여 표로 정리해 놓았다. 지명은 라틴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책을 낼 때마다 언제나 부족함을 느낀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성과는 많지 않다. 아마도 평생 해야 할 작업이 아닐까 싶다. 이 부족한 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람의 삶에 대한, 마음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작은 통찰이라도 얻게 된다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뛰어난 독일어 실력으로 자료 검색은 물론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용숙 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